한 남성이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사진. 사진 속 남성의 이름은 크리스 맥캔들리스로 이 사진은 크리스의 인상 좋은 미소와는 반대로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이 사진이 이해하면 무서운 걸까요? 지금 바로 이 사진 속 숨겨진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크리스 맥캔들리스는 미국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미국 조지아주의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의 모습일 뿐 사실 그는 현실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안 그래도 그는 속세에 회의감을 느껴왔는데 화목하고 부유하다고 알려진 가정의 실상은 매일매일이 부모님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아버지는 매번 여자들을 바꿔가며 대놓고 불륜을 저질렀죠. 이에 크리스는 도심 속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자연에서의 자유로운 삶에 큰 동경을 품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1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며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관련 서적을 읽고 나름대로 집을 떠나 모험을 하며 영원히 야생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죠. 이후 1990년 5월 12일 대학교 졸업식을 마친 크리스는 부모님에게 올 여름 자기 자동차로 혼자 여행을 떠나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대학 최종 성적표와 짧은 편지를 부모님의 집에 보낸 뒤 자신의 신분증을 파기해버리고 차를 몰아 호련히 사라져버렸죠.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끊기자 크리스의 가족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는데요. 서로 앙숙이던 부모님은 최고의 사립탐정까지 고용하며 몇 개월 동안 미친듯이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크리스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그럼 사라진 크리스는 야생에서 어떤 모험을 하며 살았을까요? 차를 몰아 무작정 여행을 떠난 그는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국립공원 레이크 미드 국립휴양지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인근에 강이 불어나 홍수가 발생했고 이에 차가 침수되어 고장이 나버리죠. 결국 크리스는 차를 버리고 배낭을 챙긴 뒤 히치하이킹을 하며 도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크리스의 차는 번호판이 말소된 차량이었는데요. 그는 차가 고장나자 말소된 번호판을 들키면 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워 번호판을 뜯어서 가져가 버렸다고 하죠. 이후 3개월가량 이동하던 크리스는 1990년 10월 28일 애리조나주의 토폭이라는 소도시에서 소형 카누 한 척과 권총 한 정을 구매하고 1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콜로라도 강에서 카누를 타고 노를 저으며 이동합니다. 도중에 야영을 하며 여러 국립공원과 강들을 지났죠.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던 그는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오리를 사냥하던 포수의 차를 얻어 타거나 폭풍우를 피해 며칠 동안 동굴 속에 머물기도 하며 한 해가 지나 1991년이 됩니다. 크리스에게 1991년 1월은 매우 험난했는데요. 강에서 카누를 타다 강한 폭풍우를 만나 익사할 뻔했으며 총기를 소지한 채 국경을 넘나들다가 미국 이민국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의 유치장에 하루 동안 갇히고 총을 압류당하기도 했죠. 이후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놀기도 하고 그랜드 캐니언에서 야영을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 3개월 동안 머무르기도 하고 불헤드시티라는 소도시에 잠깐 정착하여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으며 거기서 알게 된 중년 남성의 캠핑카에서 하숙도 합니다. 그러다 1992년 3월 크리스는 마침내 알래스카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는 알래스카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 채 새로운 여행을 할 생각에 그저 들떠 있었습니다. 1992년 4월 그는 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캠퍼스에 방문하여 식용식물에 관한 도서를 찾아보며 연구하고 총포사에 들러 총을 구매한 뒤 알래스카 북단으로 이동하며 본격적으로 알래스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어느 오솔길을 따라 숲의 아주 외진 곳으로 걸어 이동하는데요. 그러던 중 깊은 숲속에 버려진 버스 한 대를 발견하게 되고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아 생활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로 이 버스는 원래 페어뱅크스시에서 1946년에 도입하여 노선 버스로 이용되다가 폐기된 것으로 어느 건설회사에서 이 지역의 도로 수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할 때 노동자들이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 갖다 놓은 세대의 버스 중 하나였죠. 안에는 침대 몇 개와 난로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이 버스에 머물며 사냥도 하고 여러 식물을 채집했으며 쉴 때는 가지고 온 책들을 읽으며 자신의 모험일지를 매일 기록했죠. 나중에 발견된 그의 모험일지를 보면 모범생 출신답게 그의 필기체나 어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휘에 귀엽고 센스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크리스는 본명을 버리고 자신을 알렉산더 슈퍼트램프라고 지칭했는데요. 알렉산더는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 3세를 뜻하며 트램프는 떠돌이라는 뜻으로 이를 해석하면 자신을 위대한 방랑자 알렉산더라고 지은 것이었죠. 하지만 크리스는 자신의 이름을 거창하게 지은 것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늘 추운 곳이니 음식 보관이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동물을 사냥해 보관하기만 하면 죄다 부패하기 일쑤였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이 사냥한 말코 손바닥 사슴의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훈제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알래스카도 날이 풀리면 생각보다 기온이 높아 기껏 사냥한 고기가 전부 구더기로 변해버렸죠. 그의 모험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구더기가 모르겠다. 훈제도 소용이 없다. 내 인생 최악의 비극이다. 게다가 관련 지식이 전무한 그가 대형 초식동물인 말코 손바닥 사슴을 혼자서 해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동물을 도축하는 건 그냥 보이는 대로 대충 써는 것이 아니라 피 뽑기부터 시작해 효율적으로 부위를 나누고 순서대로 잘라내는 등 그 동물의 신체 구조를 잘 알아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더군다나 말코 손바닥 사슴은 수컷이 370에서 820kg, 암컷이 200에서 490kg까지 나가는 현존하는 사슴과 동물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무거운 녀석입니다. 그걸 도축 기술도 없고 평범한 일반인이던 크리스가 혼자서 해체를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며 몸에도 무리가 갔을 것이죠. 그렇게 기껏 많은 에너지를 써놓고 사냥한 동물의 고기도 거의 못 먹고 나무 열매와 풀떼기로 연명했으니 그의 몸이 버텨내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정신적으로도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동식물 도감을 챙기면서 대비를 했다지만 자연의 변수는 책 따위로는 설명하지 못할 만큼 엄청났죠. 이러한 준비 부족은 야생에선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에서 그를 태워줬던 현지인도 그의 짐을 보고는 단번에 초보 여행자임을 눈치챘고 더 철저히 준비해서 가라고 신신당부할 정도였죠. 그가 남긴 사진들을 보면 동물들을 사냥한 사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사냥은 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식량 보존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의약품도 없었으며 영양실조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버스에 머문 지 100일이 넘은 시점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얼어있던 강이 녹아 수위가 높아져 버려 그는 버스가 있는 곳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죠. 외부인에게 도움을 청하려 해도 근처 마을로 가는 길이 전부 막혀버렸기 때문에 크리스는 다시 자신의 본명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자신이 야생에서 사냥과 채집을 하던 중 큰 부상을 입었으니 제발 도와달라는 쪽지를 빈병에 담아 강에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SOS 편지는 외부인에게 전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쯤부터 그는 정확한 날짜를 적지 않았는데요. 아마 오랜 은둔 생활로 인해 날짜 감각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되죠. 그의 모험일지는 마지막 날 아름답고 신선한 블루베리를 채집했다는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후 2주가 지나서야 사슴 사냥꾼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때 몸무게는 겨우 30kg에 불과했다고 하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을 건널 수 있는 도르래가 크리스의 거처에서 500m도 안 되는 곳에 있었으며 근처에도 야생 체험 관광객을 위한 산장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다면 그가 살았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크리스는 죽는 순간까지 발견하지 못했죠. 만약에 그가 자만하지 않고 지도라도 가져갔다면 도르래나 산장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후 그가 살던 버스는 관광명소가 됐으나 접근하기 너무 위험하여 군용헬기로 들어올려 치워버렸으며 현재는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